제8과 동족상전의 비극인 6.25를 읽는 3가지 방법, 전통주의, 수정주의, 미시문화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과는 이승만의 독립정신, 제7과는 조선공산당 운동을 다루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8과는 6.25 전쟁을 다룹니다. 왕권제 유교와 섞인 이승만의 독립정신 노선에 엮인 대중과 신권제 유교에 엮인 조선공산당 운동 노선을 나란히 바라보게 될 때 6.25 전쟁에 감춰진 이면의 진실을 읽게 됩니다. 6.25 전쟁은 이념 대립이 동족상전의 비극으로 나타났습니다. 뒤집어 말하면은 부족적 인종주의가 이념 대립을 주도해 나갔다고 보여집니다. 한국사 논쟁에는 전통주의와 수정주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쟁에도 그런 부족적 인종주의 잔재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주의와 수정주의라는 논쟁은 원래 미국 학계 용어예요. 미국 학계 용어로 미국 역이 하는 건 뭐든지 다 싫다 하는 그런 수정주의, 그러니까 미국이 하는 건 뭐든지 다 싫다. 미국 안에서도 그런 세력이 있나 봅니다. 그런 세력의 전통주의 역사를 수정하겠다. 그런 역사하고 그 짝짝꿍 세트로 엮여서 있는 그 한국의 좀 그 붕당 정쟁과 연결되는 그런 그 팀이 있다는 거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차원과 한국적 차원의 서로 다른 논의의 수준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국제적 차원에서 전통주의, 수정주의 논쟁은 냉전의 기원을 미국과 소련 등 강대국 책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전통주의 사고는 냉전은 소련의 팽창을 미국이 제어하는 과정에 나타났으며 냉전의 책임은 소련에 있다고 봅니다. 냉전의 종식을 미국의 성공적인 봉쇄 과정에 의했다고 봅니다. 반면에 수정주의 역사관은 소련의 동정적이며 미국의 비판적입니다. 소련이 국력의 열세 때문에 대외평창 정책을 추구했고 미국의 세계 확장 정책을 소련이 대응하면서 냉전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동방정교회가 있는 좌파 기독교의 거의 오야붕인 소련은 죄가 없다. 제2차 대전 산물로 나타난 미소 냉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전통주의 수정주의 논쟁의 핵심입니다. 국내적 차원에서 전통주의와 수정주의는 6.25 전쟁을 둘러싸고 한미동맹을 강조하느냐, 북중러 인민군 노선을 강조하느냐로 나뉩니다. 1948년에 대한민국 건국 세력을 지지했느냐, 건국반대 운동을 지지했느냐 로 나뉩니다. 세부적으로는 전통주의 역사관은 1950년 6월 15일 몇 주 전 혹은 수개월간의 사건만을 다루며 전쟁 발발에 김일성을 예고하지 않은 불법 남침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방 전후사까지를 다룰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으로 평안했는데 김일성이 불법 남침했다. 수정주의 역사관은 1945년 해방 이후에 한국 정치가 야기한 모순으로 드러나므로 6.25 전쟁을 해석합니다. 수정주의 역사관은 내전의 성격을 강조하여 The Korean War로 지칭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The Korean War가 한국 전쟁이다. 미국인에게는 그럴 수 있지만 한국인에게는 그러지 않습니다. The Korean이 고려인 사이의 전쟁이라는 의미로 미국인들에게 먼저 다가오는데 수정주의 역사관을 깔고 있는 용어죠. 한국전쟁이라는 용어는 김일성 남침 책임을 묻으면서 한미연합군을 전쟁 폭력의 당사자로 규정하는 의미가 포함됐습니다. 수정주의 역사관은 친일파 항일공산주의 엘리트에 밀착되어 있으며, 그러니까 수정주의는 미국에서는 미국이 하는 일은 뭐든지 다 싫다. 베트남 전쟁 반대파 거기에 얽혀 있고, 한국의 수정주의 역사관은 친중파 얽혀 있으며 서도 서기파 엘리트에 대한 친중파 양반 가문의 특유의 폄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파악한 한반도만이 진실이라고 바라보며 그 동도 서기와 서도 서기와 어디에도 파악되지 않은, 그러니까 귀족과 연결되지 않은 일반 국민의 판단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조선시대 당장에는 그 백성들한테 너는 어느 가문 노비야? 라고 바라보는 그런 거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거입니다. 수정주의 역사관은 암암리에 그들이 믿는 신종교 무당신앙의 교회말 씌우는 좌파 기독교와 한국의 현실이 비슷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친중파 항일공산 세력의
전제에 깔린 것은 조선 중화주의입니다. 이는 자기들이 무조건 선이며 모든 악은 외부에서 유입됐다는 가치관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로 귀족 가문들의 권력 쟁탈에 빚어진 모든 원인을 미국과 소련의 원인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미국과 소련의 원인을 몰지만 논조의 99%는 미국의 남한 지배 비판으로 나타납니다. 8.15 해방은 중국의 지배체제 와해로 나타난 구한말에 이어진 연장편이었습니다. 중국식 지배체제는 군주 권력이 허무화되고 제후 권력이 집중될 때 시족 상호 간의 충돌로 기인한 민생 혼란으로 나타납니다. 사대부 귀족들은 자기들의 안전을 위하여 중앙 권력을 차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일반 국민은 모든 방향의 귀족 갑질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서구 자본주의의 사회 물반을 가진 미국과 유럽 좌파는 이 세상 어딘가에 유토피아가 있길 바랬습니다. 서구 사회가 러시아 혁명으로 창출된 권력의 자신들의 이상향인 구현인 줄 알고 온건하게 바라봤던 그 시각 그대로, 그러니까 서구 좌파는 러시아 혁명을 상당 기간 지지했죠. 그런데 스탈린 독재 체제가 일어나는 걸 알아보고 그 다음에 지지를 끊고 그렇게 했지만, 근데 해방군과 자익에 대해서도 온건하게 바라보며 서구 사회주의자들의 이상이 구현되지 알고 좌익 가문들의 화이로운 입장을 공유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제사회주의자들의 국제연대의식 아래 한국 정치의 현실을 대충 우겨 넣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우파 엘리트는 그런 논리에 반론을 하지 않습니다. 반론을 하려면 국제사회주의자들의 자료를 진지하게 검토한 관계여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 우파 엘리트들은 기회주의 속성에 인문학 공부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능력이 부족해서 반론을 하지 못합니다. 전통주의 수정주의 역사 방법론은 거시 역사 방법론과 밀접합니다. 자유민주 대한민국 성립으로 친중 성향의 신종교 귀족들이 소외됐다는 수정주의 역사 방법론과 친중 성향의 신종교 귀족 권력 독점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성립이 을 통하여 극복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전통주의 역사 방법론에 깔린 가치관의 충돌은 양반 귀족 가문과 정치 권력의 연결이 배경에 깔려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이 방법론의 1980년대 국제관계 반영이라고 하지만 한국사회에선 붕당정쟁 시족제 마인드를 그대로 깔고 있는 한국정치어법의 연장편으로 읽혀진단 말이죠. 저는 두 방법론의 한계의 극복으로 미시문화사 방법론을 제안합니다. 미시문화사 방법론은 라틴 신학이 아니라 헬라 신학에 연관되는 인문학이 연결됩니다. 현실 신앙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헬라 신학적 사고입니다. 전통주의나 수정주의 역사 방법론은 국제사회는 몰라도 한국사회에서 양진영에 서 있는 그 양반 귀족 중심입니다. 어떤 진영을 취하고 어떤 진영을 우주의 중심으로 놓고 어떤 진영을 오랑캐로 보느냐는 철저하게 조선왕조에서 이어진 귀족 중심의 생각을 깔고 있습니다. 반면에 헬라적 가치로 보는 세상적 속에서 보는 기독교 신앙이 미시 문화사 방법론의 기초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서민의 생활상의 존재론의 드러냄이란 이야기입니다. 미시 문화사 방법은 사람들의 세상 속에서 실제적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관심을 둡니다. 진리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진리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러니까 그 민중이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민중의 생활상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걸 논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물 속에서 진리가 드러나는 양상을 논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일반 국민에게 양쪽은 모두 폭력적이었습니다. 공산주의에게 폭력이 압도했지만 대항 폭력도 만만치 않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6.25 전쟁에서 모든 정치 주체는 춘추대 일통신앙을 이면에 깔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부족은 자기 세력이 권력 장악을 꿈꾸었습니다. 중국식 부족전쟁 개념에서 승리자가 돼야 한다는 게 있었고,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그런 이면의 공식을 강화하는 매개 도구가 됐습니다. 서구 좌파가 생각한 서구 좌파식 유토피아 전망은 해방 공간의 한반도 정치 현실에 아예 없었습니다. 고대 사회를 희구하는 신화 세계의 현실적 드러남을 믿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는 믿어지는 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은 중국식 귀족의 갑질 전행이었을 뿐입니다. 신화적 사고는 세속적 현실 언어로 번역해서 사고하는 쪽이 해석학입니다. 해석적 이성 언어로 보는 것이 현대인입니다. 6.25 전쟁에서 김일성의 남친 마인드와 박헌영을 구출한다는 생각은 전형적인 중국식 부족 전쟁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서방 자유주의 사회에 대한 동구 사회주의 성향의 적개감을 투사해서 만든 헛개비 신화가 수정주의 사관일 뿐인 것입니다.
국제 좌파는 6.25 전쟁에 자신들의 미국에 대한 선입견을 덧씌워 다양하게 바라보지만 모두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전제로 바라봅니다. 동구사회주의 가치를 침해하는 서방 자유주의 폭거가 한반도에도 1950년에 벌어졌다고 보는데 그 전제는 허구이며 가짜입니다. 물론 동구사회주의자들은 한미동맹군의 6.25 전쟁 모습은 미국의 세계 전략 따라서 동구권의 이기적 입장에 따라서 과장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각은 동구사회주의권은 특유의 유럽식 고대사회주의관의 현실화가 한국 문명 어딘가에 있다는 믿음을 깔고 있습니다만 허구가 결론입니다. 오히려 국제사회 개입은 분단이라는 재앙을 초래한 게 아니라 국제사회 개입이 중국식 부족 전쟁에 기인하는 비극을 막는 평화의 구축이라는 관점이 적절할 것입니다. 반면에 중국 공산당의 참전은 중국식 부족 전쟁에 깔린 문제를 더욱 잔혹화시키는 문제를 유발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제사회 개입을 통해서 분단이라는 재앙이 나왔다는 주장은 북한 공산당과 연관된 인사들의 영고주의적 주관성입니다. 그들이 말한 분단의 반대말은 중국 문명의 유불선이 종합된 대동사회 유토피아입니다. 그 전망은 그것이 신종교를 통하여 친중화대 세계관을 장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전망을 믿어지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분단이란 말은 단순히 그들 시족 중심의 권력 집중이 좌절됐다는 것의 표현일 뿐입니다. 부족주의적인 유불선 지식 자체가 연구하며 영원해야 된다는 가정법 위에 있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동구사회주의권이 바라보는 반미의식과 동도서기를 지향하는 청나라 세력들의 사유론에 입각한 땐 미국 등 강대국이 배제되게 되면 대동세계가 온다는 생각은 신화일 뿐입니다. 이를 믿는 일은 친중주의자가 아닌 정상적 사고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현재의 좌파 정권 통일안에도 그런 가치관이 반복됩니다. 근본적으로 조선시대에서는 상식이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종교폭력일 수밖에 없는 가치관 위에 있습니다. 추천도서로 박명림의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1, 2란 책 1, 2로 나뉘었으면 아주 두껍습니다.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박찬승의 마을로 간 한국전쟁, 이것도 이 저자 두 명은 모두 좌파 입장인데 우파 입장에서 읽어도 무난하게 중립적 진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우파적 진실은 아니죠. 미션 클라우제비츠 전쟁론은 전쟁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고도의 정쟁이라고 규정합니다. 6.25 전쟁에서 북한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로당 구출 전쟁이 남로당을 구출하기 위한 것인가, 진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그들은 왜 고려연방제를 하나, 이거 쭉 이어지죠. 뭘 얻고자 하는 것인가. 또 반면에 남로당 쪽에 이어진 세력은 무엇 때문에 6.25 남침에 그 길을 열어줬나, 그들은 뭘 얻고자 했나, 이거에 대해서 논해 봅시다. 예, 오늘은 6.25 전쟁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